자, 여러분, 원령 그리고 천을귀인, 공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또 계속 알아볼 것은 이 사주 원곡을 보시면 이 공망과 천을귀인, 원령 알아봤죠?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박스를 해제한 그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까만 글씨에 살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파란 글씨에 살들, 네 줄로 되어 있는 이런 뭐 귀인 같은 내용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또 많이 들었던 망신살, 또 화개살도 보이죠. 그리고 학당귀인, 뭐 천덕귀인 같은 글자도 보이고요. 이 파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세력 어플을 거의 지금 인수분해 하듯이 정리하고 있는데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아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까만색 글자 세 줄은 12 신살이라고 합니다. 아래쪽 파란색 글씨의 여러 가지 글자들은 기타 신살이라고 하죠. 사주를 풀고 통변하는데 필요한 그 보조적인 양념 같은 그런 재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주를 푸는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의 구성을 좀 알았으니까 이러한 12신살하고 기타 신살 이런 용어를 잘 알고 그 뜻과 의미를 잘 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이 만세력 어플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신살이란 말은 알 수 없는 어떤 기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2신살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 고전이죠. 다시 말해서 예전에 과거의 명리를 공부할 때는 년지, 즉 띠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조상 선조들은 운을 판단하는 신살들을 적용을 한 거죠. 이 띠로. 그런데 이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현대의 명리는 조상 선조들보다는 나와 내 가족, 핵가족 시대 아닙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나와 관련된 년지가 아니라 일관과 일간과 일지를 기준으로 12신사를 파악하고 이런 환경과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진화했다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천을귀인, 이 만세력 어플은 이 고전 명리와 현대 명리, 이 12신사를 다 적용하고 표현하고 구현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요, 이 12신살 세 줄이 있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첫 번째 이 지살, 망신살, 천살, 장성살 첫 번째 줄은 고전명리 년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른쪽부터 장성살, 천살, 망신살, 지살 이렇게 해요. 년지인 바로 이 묘목 기준인 겁니다. 두 번째 줄은요, 겁살, 지살, 화개살, 연살 있죠. 이 두 번째 줄은 일지를 기준으로 했죠. 일지가 뭡니까? 인목이죠. 인목으로 기준했을 때 이렇게 연살, 화개살, 지살, 겁살이 나온 거죠. 세 번째 줄은 뭘까요? 뭘 기준으로 할까요? 세 번째는 바로 일간 기준입니다. 나죠? 일간 뭡니까? 간목이죠. 간목을 기준으로 연, 월, 일, 시지에 장성살, 천살, 망신살, 지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년지의 묘목과 일간의 간목이 같이 동일하죠. 그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어찌됐든 정리하면 첫 번째 줄은 연지 기준, 고전명리죠.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일지 기준과 일간 기준, 이렇게 현대 명리, 고전 명리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하고 적용했다. 좋은 어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2신살은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12가지겠죠. 12신살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글자만 따면 겁재, 천지, 년, 월, 망, 장, 반, 역, 육,
화. 이렇게 네 글자씩 끊어서 암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입에 붙으면 금방금방 나올 거예요. 겁대천지, 면월망장, 반영육화. 이렇게 해요. 자, 풀어보면 겁살, 재는 재살, 천은 천살, 지는 지살, 년은 년살. 쉽죠? 살만 붙이면 됩니다. 월은 월살, 망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망신살이죠. 장은 장성살입니다. 장성, 장군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반은 반한살, 역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봤던 역마살, 그리고 육은 육해살, 화는 마지막 화개살. 이렇게 12 신살로 표현합니다. 자, 이런 살 종류를 알고 어떤 뜻인지 알면 사주풀이의 도구로서, 보조제로서, 양념으로서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흉이다, 이것은 길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살의 기운을 우리가 인지하고 잘 판단해서 슬기롭게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요. 누누이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12신살의 종류와 그 의미는 차차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히 알아보면 겁살, 외부로부터 위협이나 손실을 당하는 살, 빼앗길 겁을 얘기하는 거죠. 흉살 중 하나로 여기긴 하는데 또 강조합니다. 다 나쁜 거 아니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실력을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재살은 재난할 때 재자를 씁니다. 수옥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재난, 질병, 사고 등의 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천살은 하늘천을 쓰겠죠. 하늘이 내린 벌이다. 너무 좀 심한 얘기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지변, 불운한 사건 같은 거고요. 드물게 오지만 또 강력할 수도 있다. 그런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살은 왕이 타는 가마로 비유되는데요. 자, 성장, 활동성 등을 의미합니다. 여행이나 이사, 이민, 해외여행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동, 변화 같은 거죠. 자, 다음 연살은 도화살, 목욕살 이런 걸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음란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애운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인기도 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불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다시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고초를 겪는다 그런 말 많이 쓰죠. 순조롭지 못하고 위축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고초를 겪는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월살과 화개살이 같이 있다 그러면 신체적인 문제가 좀 생긴다 해석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만 죽도록 내조하면서 자유가 없어진다 그런 경우도 좀 있답니다. 자, 다음 망신살 정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개망신 이런 거요. 꼭 그런 뜻이 아니니까 너무 망신이란 이 단어만 집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외모, 인기, 유머 이런 것들에 대한 화수를 좀 갖추고 계산이 빠르고 인기 있는 그런 지성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돼 가지고 흉신이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망신살, 뻗쳤다, 체면을 잃거나 사회적인 그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음 장성살 간단하게 알아보면 아까 장군이라 그랬죠? 군인, 장군 맞습니다. 장군을 상징하고 이 권위, 책임 의식이 큰 살이죠. 주관성이 뚜렷하고 담대합니다. 반대로 소외되고 은둔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반한살이 뭐냐? 반한살은 진리, 지혜를 뜻하는 그런 살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이를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예측력도 뛰어나요. 적절하면 행운을 누리기도 하지만 과하면 현실과의 괴리감이 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황된 그런 예측으로 해서 소외하고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살을 얘기합니다. 자, 역마살. 아마 이게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요. 이동. 맞죠? 또 변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죠. 예전에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슬픈 운명이었다면 현대 명리에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더 많은 일을 경험하고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의미로 해석하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지구촌까지 확장해서 큰 돈도 벌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미로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오늘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육해살, 이것도 지혜를 나타냅니다. 지혜. 말이 잘 통한다. 그런데 나빠지면 허탈감, 답답함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살이라고 하죠. 다음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은 조금 중요한데요. 성향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살 중에 하나랍니다. 특히 자존심, 집중력 좋죠. 또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잘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하다, 자신의 행동에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또 후회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방미인이라서 재주가 뛰어나고 또 학문, 예능, 기술 다방면으로 훌륭한데 술, 여자, 도박, 반드시 여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것들도 능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손상되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또 이별의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신중한 생각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2신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간단히 뜻만 알아보아도 정말 이렇게 많은 양이죠. 사주의 살을 해석하고 풀어야 할 때는 년지와 일지, 일간 등을 잘 고려하고 길신이나 흉신 잘 고려해서 살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일 요소로만 판단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좋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 만세력 어플 보시면 이 12신살도 사주풀이의 중요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주 원국에 대한 12신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 글자로 세 줄로 되어 있죠. 연지와 일지, 일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대운이죠. 대운에도 이와 같이 12신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세운에도 12신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운에도 12신살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다 살이 들어와 있잖아요. 연지를 기준으로 또 일지와 일간을 기준으로 계속 바뀌는 12신살도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풍부한 사주풀이가 되는 것이니까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세운 밑에 보면 이 세운 밑에 있는 12신살은 두 줄이네요. 두 줄. 첫 번째 글자는 반한살, 역마살 이렇게 나오니까 요것은 첫 번째 줄은 연지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묘목이라는 그런 연지 기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임목이죠. 10월 갑진년을 봤을 때 화개살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임목이라는 일지를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네요. 인호술 삼합의 마지막 고지가 화개살이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 화개살로 적혀 있죠. 세호는 년지하고 일지 이 두 개로만 지금 파악을 했는데 이 어플에서는 그렇게 구현해 놨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에 이 대운과 세운처럼 연지, 일지, 일간 세 개 기준이죠. 두 개 기준이고 필요하다면 이 월운도 대운, 세운처럼 일간도 같이 적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주를 풀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도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12신살 아래에 있는 파란색 글씨들 뭐라고 했죠? 기타 신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타 신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쭉 봐볼까요? 복성기인도 있고요. 또 학당기인도 있네요. 이런 귀인살이 있는 거죠. 귀인살. 좋은 사람이다.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천을귀인이라고 했었죠? 이 어플의 이름 아닙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오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자, 이 사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천을귀인으로 다음가는 뭐 천덕귀인도 있다. 좋은 운도 있고요. 또 현침살, 고란살, 백호살, 양인살도 있고요. 기타, 뭐 골록이나 협록,
같은 것들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기타 신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또 거듭 말씀드리면 이런 살들은 표현 자체가 죽일 살들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니까 마치 부정적인 그런 견해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사람의 특성상 사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받아들이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먼저 받아들여지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살들은 보이고 들리는 표현이 그렇지 사주풀이의 그 보조도구라는 겁니다. 결국 사주풀이의 우선순위는 음양오행, 십신, 대운, 세운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양념 같은 것들이잖아요. 신살들은 후순입니다. 참고할 만한 그런 운입니다. 그래도 알고 대비는 해야 하니까요. 사실 이런 본 사주는 이해하지도 않고 이런 살들에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쫓는 것 지양해야 되겠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타 신살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 정리만 할게요. 이런 기타 신살은 사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관심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많이 들어봤을 그런 용어들입니다. 운에서 만나면 귀한 사람과의 인연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천을귀인부터 또 센 캐릭터, 센캐라고 하죠. 양인살, 괴강살, 백호살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대운, 세운을 볼 때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신살들을 공부합니다. 여러 가지 신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구성돼서 들어오면서 예전과 지금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는 사주풀이의 양념으로 쓸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주 속에는 백호살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백호살. 자, 백호라는 거 하얀 호랑이, 백호입니다. 백호. 왠지 좀 영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섭기도 합니다. 센 캐릭터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백호살이 있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흉맥을 당하고 아프고 일찍 죽는다, 단명한다 이런 말도 있었죠. 심지어 더 옛날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심지어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는다, 다른 뜻으로 비명 횡사한다, 급사당한다 이런 말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튼 내 안에 하얀색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들어앉았다. 굉장히 강한 기운의 신살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석의 차이입니다. 정말로 흉폭하고 흉한 작용만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노입니다. 노. 백호살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특유의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로 따지면 장군,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이란 매개체가 있으니까요. 요즘 시대의 권력이라고 하면 뭐 사회적인 성공이나 그런 재력으로 표현하지 폭력으로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 사회의 백호살은 카리스마, 리더십, 프로 의식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 검, 경 이런 곳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흉하게 작용하기는커녕 내 안에 있는 호랑이를 잘 다룬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만약에 백호살이 흉하게 작용한다? 백호살도 작용력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주 원국의 구성이나 대운, 세운 등의 그런 변화가 좋지 않는 그런 구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흉하게 작용하는 것도 백호살만 딱 흉하게 작용해서 그 사람의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음양오행이나 물상, 또 합중형파의 십성, 십이운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무서운 단어들의 집합체인 살. 이 살자가 결국 죽일 살자잖아요. 죽일 살자. 당장 누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겁을 주는 그런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무당집이나 점집에 가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무섭긴 하죠. 그런데 정말 조용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정말 걱정되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요, 제 말을 믿으시고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이런 흉사를 만났다, 큰일 났다, 자, 이런 말들은 비유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소나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산을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산이 없다? 그러면 어디 건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면 되죠. 그것도 없는 황량한 길이다. 그러면 그냥 맞아도 될 정도면 그냥 맞아도 됩니다. 기껏해야 조금 춥거나 뭐 감기 정도 걸리겠죠. 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 먹고 병원 가면 됩니다.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면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맹신하면 경솔한 자죠. 참고하고 대비하면 현명한 자입니다. 바로 사주명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주명리를 공부해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다른 기타 신살도 많죠. 기타 신살 한 200여 개 됩니다. 다 적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우기도 어렵죠. 이 만세력 어플에 보면 대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타 신살로요. 이 정도만 충분히 알아도 사주풀이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 한자, 살이 나오면 공부하면 되죠. 끝이 없으니까요. 계속 풍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양념이라고는 소금 하나 들고 있는 그런 사람과 수많은 양념통, 박스채로 들고 있다, 이런 사람의 생각과 표현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만세력 어플 천을기인에 대해서 이건 뭐 완전히 심층 분석을 했고요. 또 인수분해식으로 파헤쳐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 안에서 구성을 설명하면서 이 사주명리의 전반적인 사주명리학에 대한 총론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개념을 좀 알고 각종 그 사주풀이 도구들을 수시로 익힌 다음에 이 만세력을 계속 활용하면서 내공을 쌓는다면 내 사주는 물론 많은 이들의 인생과 함께 울고 우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세력 어플 천일기인 파헤치기, 부수기, 인수분해를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진척된 거 아닌가 싶지만 이 기본적인 구성과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안에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을 맛봤으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초가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 갈 길을 간다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요. 앞으로 또다시 또 이 배움의 갈망, 갈증 해소를 위해서 한 걸음씩 더 뒤져봐야 되겠죠. 그 길 같이 해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긴 강의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